저는 진행을 맡은 신경외과 전문의 이현입니다. 동아일 이진한 의학전문의사입니다. 이번 주도 아주 재밌는 분을 모셨습니다. 자, 어떤 분인가요? 이분을 소개를 하자면 서울대학교 물리전자공학과를 나오시고 네네. 또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또 의사 면허도 따시고 카이스트 의과대학원에서 또 뇌과학 연구를 하시고 현재는 주식회사 힐스이론의 대표로 계신 분입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소개를 하자면 대한민국 우주인 후보 파이널 톱 10에 들어가셨던 분입니다. 와, 대단하신 네, 분이군요. 그때가 엄청난 사람들이 네네. 갑자기 네, 우주인 후보라니까 네. 네, 굉장히 엄청난 분이니까 그때가 오명 장관님 때던가 그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과학, 2006년입니다. 네, 과기동 후보에서 아주 야심을 가지고 한 프로젝트였는데 네네. 그 많은 사람 중에 탑 10에 꼈다는 건 대단한 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36,000명입니다. 이야, 참 우리 연쌤이 아깝다. 결정적으로 성함을 안 밝히셨는데 바로 유정원 대표. 유정원 대표이사입니다. 회사 소개부터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네. 너무 거창한 소개를 해주셔서 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가천 이제 졸업을 하고 임상에 이제 잠깐 있다가 2012년부터 힐세리온을 이제 설립을 했는데요. 네네. 사실 그 계기 자체도 이제 제가 응급실에 이제 마지막 그 설립하기 전까지는 2010년, 11년까지는 응급실에 있었는데 그때 실제 환자를 보고 또 이제 제가 그 앰뷸런스나 네네. 또 이 응급실에서 이제 그 적절한 처치를 못해가지고 환자를 또 잃어본 경험이 있어서 그때 네네네. 만약에 휴대용 초음파가 있다면 그 현장에서 또 네.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전 정말 그 만삭의 산모하고 같이 구급차를 타고 정말 쏜다고 하죠. 거의 10분 동안 미친 듯이 달려서 네네. 가본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럴 아. 때 이제 산모는 어떻게 모니터링이 되는데 네. 아기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전혀 없으니까 만삭인데 그때 이제 안타깝게 아기하고 이제 산모를 둘 다 잃었었는데 그럴 때 의사로서 만약에 이런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휴대용 장비가 있었으면 생명을 구하겠다 해서 또 마침 이제 저는 물리학 전자공학을 또 하고 창업 경험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또 뇌과학연구소에서 또 열심히 의료 영상에 관한 공부도 해서 이제 네네. 그걸 토대로 휴대용 초음파를 만들려고 이제 힐세리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네요. 네. 아, 그러니까 힐세리온이 그 휴대용 초음파를 만드는 네. 그런 의료기기 업체라고 봐도 되나요? 네, 네.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죠. 요즘 이제 네네. 보면 이제 저희는 일단 뭐 의사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의학이 너무 이제 생명을 다루다 보니 보수적인 분야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큰 병원에서는 뭐 영상 장비 그러면 MRI, CT 뭐 이렇게 네네. 비싸고 큰 장비가 있지만 의학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뭐 동네 병원이나 1, 2차 병원을 생각해 보면 거의 청진기 하나 놓고 진료하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스템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헬스리온은 휴대용 초음파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아날로그로 돼 있는 부분들을 디지털화해서 적재적소의 의료 서비스를 보급을 한다. 이게 이제 저희의 미션이고 모토입니다. 네. 그럼 보통의 그것보다 가격은 훨씬 저렴한가요? 저희가 2014년에 세계 최초로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네네. 그 전까지 초음파는 보통 이제 카트 타입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이제 1억 정도 하는 크고 100kg이 넘는 이제 무게의 장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그 휴대용 장비는 뭐 저희보다 이제 G모사 글로벌 기업인 예. G사가 먼저 저희보다 한 4년 네. 정도 빨랐고요. 근데 네. 이제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장비로는 세계 최초고 와. 앱 방식으로 네네. 게다가 또 무선으로 와이파이로 동작하는 것도 또 역시 세계 최초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내가 알기로는 초음파는 정말 화면도 커야 되고 무게도 묵직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게 좀 초음파다운 건데 이걸 지금 초음파라고 개발하셨는데 이게 꼭 장난감 같기도 하고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초음파다운 기능 할지 안 할지 그게 좀 의심이 되기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네네. 직접 이 동작하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그렇습니까? 준비를 해왔고요. 2014년에 출시를 해서 지금까지 65개국에 한 5,000대 정도가 보급이 됐습니다. 와. 판매도 있고. 그러면 주로 1차 의료기관에 네, 1차 보급이 되는 건가요? 의료기관이고요. 특히나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적인 의료 시장이고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이카나 유엔이랑 같이 특히나 이제 산모 사망 같은 경우가 아직 심하거든요. 네네. 거의 뭐 하루에 850명 정도 산모가 사망하시고 네네. 1분 40초당 한 명씩 사망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휴대용 초음파가 이제 활용이 됩니다. 네네. 아까 자, 그런데 이게 또 요것도 가져오셨어요. 이게 어떤 거죠? 이거는 이제 네. 아직 안 나온 아니, 신상입니다. 이게 신상품. 올해 네.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네네. 아직 굉장히 공개하면 더 안 되는데 제가 어?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훨씬 작아졌네요. 훨씬 작아졌네요. 이 디자인도 훨씬 더 이제 예뻐졌고요. 보시면 네네. 얘가 이제 14년 버전이고 네네. 이게 이제 2022년 버전이니까 와. 이제 8년 만에 연구 개발을 되게 오래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무게도 얘는 340g이고 얘는 이제 240g 정도 되니까 굉장히 가벼워요. 네, 100g 정도 네네. 줄었고 해상도는 이제 뭐 시간도 되면 만약에 이제 다 비교 드릴 테지만 한 3배 이상 얘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작아졌고 가벼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능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성능은 좋아졌네요. 또 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네네. 초음파가 지금은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음압병동이나 이렇게 있을 때 네네. 엑스레이로 이제 중증 환자인지, 그러니까 주로 폐질환이 문제가 되니까 그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네네. 그래서 엑스레이로 그런 하는데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아주 심해질 때까지 아니면 초기 민감도가 60%인가 밖에 안 되는데 초음파는 되게 심플하게 물이 차 있다 안 차 있다를 90% 정확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에서도 중증 환자, 즉 입원이 필요하신 분이냐 아니면 그냥 집에서 자가격리해도 되느냐 네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초음파로 가릴 수가 있죠. 자,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좀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초음파는 와이파이로 이렇게 이 앱을 이 스마트폰이나 패드에다 설치를 하면 네네.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받고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면 이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 안 되는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인터넷이 안 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얘랑은 블루투스처럼 그냥 연결이 되는 거. 얘가 와이파이 AP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다이렉트로 사막 한가운데서도 진료를 하실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여기 저장된 이미지를 병원이나 다른 데 보내고 싶을 때는 그때는 이제 뭐 LTE나 아니면 얘가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 보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큰 화면이 핸드폰인 경우도 가능한가요? 당연합니다. 핸드폰으로 저는 제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네. 그러니까 이 장비만 있으면 뭐 예를 들어 밖에 나갔을 때는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진료를 하고 네. 병원으로 와서는 뭐 이 화면이 아니라 큰 스마트 TV 화면에도 접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몇 개 장치를 준비해왔습니다. 네, 한번 지금 이게 네. 좀 네. 설명 하나하나 해주시죠. 네. 요 앞에 있는 거는 잠깐 들어보이면 이렇게 아유.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제 저희 그 장비 자체를 점검하는 해상도 같은 걸 보여주는 뭐 뼈 모양도 있고 뭐 이렇게 점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만약에 이제 사람의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네, 이걸 초음파 팬텀이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시뮬레이션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네. 딱 누르면 이게 이제 저희 그 초음파 앱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네, 네. 기존의 초음파처럼 뭐 밝기라든지 거리에 따른 이런 그 조정하는 것들은 다 있고요. 그래서 네, 네. 조금 가까이 해서 보여주시면 네, 네, 가까이서 이렇게 보여요. 딱 하시면 어. 이렇게 지금 오호. 이게 초음파 지금 작동된 거죠? 네, 작동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딱 멈추면 네네. 이 화면이 있으면 이 화면을 크게 키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핀치 투 줌으로 뭐 크기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측정을 한다든지 오. 뭐 애기 머리 둘레를 잰다든지 오. 하는 거의 이제 기존 초음파가 하는 모든 기능들을 이렇게 터치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저장도 되고 요거를 원거리의 서버나 뭐 다른 또 의료인들한테 공유할 수도 있고요. 가장 많이 수요가 많은 데는 어딘가요?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응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바로 중환자를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네네.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환자가 수술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제 이 인터넷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전에는 수요가 많은 게 이제 그 물리치료 재활 쪽이에요. 물리치료 재활 쪽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염증이라든지 뭐 이제 근골격계 질환, 뭐 관절이라든지 이런 네네. 거를 여태까지는 좀 그냥 이렇게 큰 병원 말고요. 여기가 있는 큰 병원 말고 동네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고 뭐 이렇게 찜질해주고 어느 나라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초음파가 오니까 실제로 염증이 있다라는 걸 직접 보고 신경외과 수술할 때 써도 되겠는데요? 그럼 이게 해상도가 기존 저희 이제 요 예전 버전도 보통 이게 어느 정도 해상도가 됩니까? 그러면 1억짜리까지는 아니지만 보급형 초음파 정도 큰 장비 수준은 됩니다라고 영상외과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얘보다 얘는 3배가 좋아졌으니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도 실습 저희가 이제 하거든요. 제가 지금 길병원 또 겸임 교수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몰라요. 실습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이 안에 이렇게 혈관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혈관 보이시잖아요. 네. 동그란 거 그죠? 네네네. 물 차 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늘리면 이게 혈관이 잘 보입니다. 아, 이 가로로. 가로로죠. 그래서 여기다가 주사를 탁 찔러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지금 주사를. 이렇게 찌르면 네. 이렇게 딱 혈관을 딱 잡고요. 네네. 찌르면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네네네. 톡 들어가면 오. 여기서 물을 한번 쏴보겠습니다. 쏘면 이렇게 우와. 화면이 바뀝니다. 거품이 지금 뽀글뽀글 올라와가지고 오. 초음파는 거품이 저렇게 보이거든요. 더 쉽게는 실제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 말고요. 이게 이제 조직입니다. 조직에 제가 직접 저희 의대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실습하는 건데 네네. 그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반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럼 우와. 제대로 들어왔나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인젝을 한다. 뭐 예를 들어 뭐 진통제를 주입을 주사한다. 한다. 그러면 네네. 이렇게 와. 물이 들어오게 보이시죠? 네네네. 아. 다시 물을 빼면 쪼그라듭니다. 이렇게. 오. 이제 이야. 이게 지금 제 손가락인데 네. 보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손가락하고 힘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응급실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골절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얘 뼈 자체에 요 코티칼 레이어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오돌토돌하면 깨졌구나. 같은 거 할 때 손 딱 꺾이면 이렇게 힘줄이 나가는 건지 뭐 야. 골절이 있는 건지 그렇구나. 앞으로는 네네. 이제 일단 의사들 보급이 다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의료인들이라고 하죠. 뭐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나 이렇게 보급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뭐 조금 더 간소화해가지고 일반까지 또 이제 가정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아직 의사들도 사실 초음파가 생소하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이제 2014년에 출시한 이래로 이제 뭐 저희 뭐 경쟁사들도 후발주자들도 이제 꽤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 10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생소한 아이템인 거고요. 네네. 저희는 한 65개국에 누적 한 5,000대 정도 판매를 했는데 많은 건 아닙니다. 그 대신 이제 주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얼리 어답터들이 이제 주로 많이 전 세계적으로 하셨다 보시면 되고 저희는 처음부터 CE 먼저 받고 뭐 FDA 그 다음에 이제 식약처 인증을 받을 정도로 글로벌을 먼저 네. 진짜 하셨구나. CE하고 FDA를 다 받으셨어요? 네, CE, FDA 뭐 러시아 인증도 있고요, 일본 네. 인증도 있고 최근에 중국 인증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CE 일반적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로 이제 응급사항이나 또 요즘 최근에 의과대학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에서 네네. 기존에 이제 청진기 같은 뭐 혈압계 이런 교육에서 이제 이렇게 베드사이드 울트라사운드 교육으로 휴대용 초음파 교육으로 네네. 반수 이상이 이미 시작을 했다고 들었고 네네. 이제 국내도 제가 지금 겸임 교수로 있는 길병원하고 또 이제 몇 개 학교들이 이미 이제 이렇게 베드사이드 울트라사운드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좀 바뀌고 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휴대용 초음파의 또 필요성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의대 때 이 펜은 공기로 가득 차 있어서 초음파로 못 보는 거 이제 이렇게 배웠는데 네네. 이 막상 이제 그 응급실에서 진료를 해보니까 그 공기 때문에 못 보는 걸 역이용을 하면 안 보이면 정상. 뭔가 이제 물이 차면 투과가 되기 때문에 뭔가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 건 노이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건 정상. 갈비뼈 사이에서 정상인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로선, 이거 B라인이라고 불리는데, 이 B라인들은 물이 차거나 뭔가 있으면 이렇게 레이저 광선처럼 딱 나옵니다. 그럼 그냥 온오프로 이렇게 앞 가슴이나 등에다 딱 갖다 대고 딱 보고서
물이 우리 찾구나. 찼다 안 찼다. 네. 그 다음에는 뭐 CT를 CT겠죠. 찍던 뭐 아니면 뭐 인공호흡기를 달던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 CT 횟수도 좀 줄여줄 수 있겠네요. 네. 그죠? 게다가 이제 저희는 선이 없다는 게 뭐 오, 부사적으로 그러네. 네, 장점이니까 이렇게 보호복을 입고도 왜냐면 선이 있는 초음파들은 다 씌워야 됩니다. 어차피 환자마다 그렇지, 이 맞아요. 멸균을 다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처음 코로나 발병했을 때 우한 그 대학병원에도 저희가 초음파를 보급을 해서 이제 인터뷰도 하셨고 미국에서도 쓰시고 대구 지역이 터졌을 때는 또 대구 그 지역들에도 이제 저희가 초음파를 보내드렸었고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네.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저희의 이제 신제품 보시면 이렇게 초음파 영상은 다른 거보다 이렇게 6cm 정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애들이 퍼져요. 네. 점이 점으로 보이면 이게 해상도가 높은 거고 네. 점이 이제 퍼지면 이제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건데 기존 제품에 비하면 거의 지금 이 점의 이 면적이 한 3분의 1 정도로 확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화질이 훨씬 그리고 위에 동그라미도 뼈를 나타내는 건데 뼈가 이제 치밀하게 이렇게 그 그렇죠. 경계가 있냐 없냐를 딱 보시면 일단 다르지 그러네. 않습니까? 훨씬 그래서 그러네요. 기존 이제 와. 저희 제품에 비해서 그래서 작지만 훨씬 더 선명해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자동화입니다. 왜냐면 초음파가 기존에는 뭐 영상학과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뭐 산부인과나 심장내과처럼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으신 분들 위주로 돼 있는데 네. 90% 이상의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은 교과서만 배우시고 이 진료를 보시니까 네. 아예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그럼 자율주행으로 가자. 그래서 자율주행. 리포트까지 그냥 자동 생성을 해주자. 아. 배울 필요 없이 이렇게 초음파를 갖다 대면 삐 아. 해서 데이터가 딱 나오고 측정되고 그다음 리포트 생성까지 가는 오. 거를 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각 지금 소아과나 폐초음파 아까 그 코로나 그다음에 네네. 뭐 하지정맥류나 응급 또 음. 이제 앞으로 심장은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심장내과에서 보시지만 그렇죠. 네네. 이제 로컬에서 뭐 심장내과에 가세요 마세요라는 판단을 이제 앞으로는 초음파로 갖다 대면 B에서 정상입니다 아니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요것만 그 정도만 잡아줘도 해주게. 와.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완전히 부분입니다. 프라이머리 케어용이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가장 현제 와. 그 스마트폰 방식의 휴대용 초음파를 세계 최초로 내놨는데 막상 이제 7년간 보급을 해보니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써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교육이라는 큰 허들이 있더라. 그리고 너무 초음파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 명함 앱처럼 이렇게 갖다 대면 삐 해서 그럼 뭐 주소고 이름이고 다 되잖아요. 네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과별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으면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선생님들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는 근데-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인증은 쉽지 않겠네요. 근데 그게 또 어렵지 않은 게 저희가 만약에 암 진단 같은 걸 한다라고 하면 인증이 어려운데 얘는 정확하게는 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료는 다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 마치 왜 심전도 찍으면 심전도 기계 밑에 뭐 의견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믿거나 말거나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는 거고 이것도 역시 리포트까지 다 써주지만 결국은 사인하고 수정하고 최종 진단하는 건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부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의 뭐 의료 쪽의 특히나 핵심은 이게 실제 쓰이면서 사용되는 거지 뭐 어떤 학회에서 이게 됩니다 이거보다는 이제는 실제 장비에 들어가가지고 쓰는 쪽으로 가는 이 추세고요. 네. 저희 이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영상 진단 기기는 초음파 포함해서 이제 소수 10% 이하의 이제 전문 의사 트레이닝을 받으신 분들 전문가들이 쓰시는 기기였으면 네네. 이제는 90% 시장으로 간다. 네. 그럼 10배란 뜻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재는 아직 작습니다. 이 휴대용 초음파 시장이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상장했어요? 내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쓰는 실제로? 네, 네. 참고로 드라마에서 나온 네, 거네요. 재작년에는 SBS 이게 2020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 드라마 흉부외과에서 네네. 2화에 보면 비행기에서 이제 응급 환자가 생겼는데 저희 초음파로 딱 진단을 해서 심지어는 이게 그
심낭천자라고 하죠. 네. 이 저것까지 이제 오. 물까지 빼서 살리는. 그리고 이제 이국종 교수님 그 KT 광고 보시면 아, 배 거기 타고 나온 이렇게 거구나. 가시잖아요. 네네네. 딱 멈춰놓고 보시면 저희 초음파로 그렇구나. 전자를 보고 있어요. 이런 이게 용도라고 보시면 딱 됩니다. 스쳐 지나가면 못 알아차렸을 텐데 이거 절묘하게 몰랐네. 아니 저희는 알죠. 너네 거 썼어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알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각국에서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이렇게 오. 심지어 말도 있습니다. 저희 개발도상국이 그러네요. 유용하겠네요. 개발도상국은 유용은 한데 네. 여기는 이제 문제가 이제 돈이. 아, 그래서 여기는 국제기구랑 같이 그래서 저희가 코이카랑 유엔이랑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중간에 있는 저 사진은 그 영국의 프리미어 럭비 리그 계속 시즌 우승하는 우승팀인데요. 네네. 저 팀 닥터신데 요 왼쪽에 계신 분이 아. 닥터 마윈이라고 저희 제품 쓰셔서 우승했다고 트위터도 날려주셨습니다. 와, 그렇구나. 아주 다양한데 이렇게 네네.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저희가 코이카랑 한 프로젝트가 빌 게이츠 재단으로 공식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 한 프로젝트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유엔이랑 같이 해서 아프리카 가나에 이제 산모 쪽 사망 방지하는 쪽에 올라갔고요. 네네. 이게 마지막 장인데 네네. 이제 최근에는 러시아랑 같이 해서 러시아의 앰뷸런스 3,000대 운영하는 그 모스크바 네네. 응급구조센터랑 저희가 해서 이미 300대 정도가 공급이 됐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월드뱅크의 코로나 개도국 지원 사업 12조짜리 사업에 저희 것도 선정이 돼가지고 아, 야, 이게 갈수록 그렇지. 계속 발전하고 아, 있어서 축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도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향후 또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휴대용 초음파 자체를 세계 최초로 이제 만들었다라는 건 뭐 저희의 자랑이긴 한데 네. 중요한 건 이게 일선에서 각 의사 선생님들이나 의료인들 손에 이 장비가 써야 실질적으로 뭐 환자들한테 이런 이익도 가고 네네. 또 의료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되겠어요. 네, 아직도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많습니다. 근데 그 이제 알리는 거는 사실 저희처럼 조그마한 스타트업이 이렇게 막 하기에는 이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글로벌로.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도 뭐 여전히 열심히 하겠지만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더 중요한 건 실제 쓰실 때 그 어려운 그 페인 포인트가 결국은 교육이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AI를 활용을 해서 이제 자동화 오토메이션을 쭉 하는 게 저희의 지금 올해 숙제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걸로 이제 다양한 분야에 그래서 심지어는 뭐 피부 미용 쪽도 지금 휴대용 초음파가 핫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다양한 분야에 지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좋은 제품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예. 네. 오늘 참 네. 귀한 바쁘신 분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